자, 투자의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한 방을 노려보겠습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고요.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진짜 결전의 날이에요, 오늘이. 그렇죠. 네.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오늘 내일 새벽에 나올 텐데, 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 거예요. 금리 인상 폭부터 보자면 75bp가 그래도 상당 부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75bp 인상을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8월 13일이었나요? 그때 그 미국의 9월 13일이었죠. 네네. 지난주에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나오면서 일단 실제로는 시장 예상보다는 별로 안 좋게 나왔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식품과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항목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쇼크를 좀 먹었던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 시장 일각에서는 100bp 인상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스웨덴 같은 경우도 1%포인트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스웨덴은 워낙 그 기준금리 자체가 좀 낮았기도 했었고요. 지난번에 7월 달에도 캐나다 같은 경우도 1%포인트 인상을 하기도 했었지만 역시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긴축 행보 자체가 연준만큼의 속도로 올라오진 않았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7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꽤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외에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일까요? 그러면 뭐 하나씩 볼까요? 일단 금리 인상 폭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 연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을 하고자 하느냐에 대한 최종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터미널 레이트라고 네네.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나왔을 때도 이전에는 3.5%냐 4%냐 놓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미 4%에 대한 가격 반영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이 레벨 자체가 4.5%냐 5%냐가로 이제 올라갔어요. 네,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시장은 4%에 대한 가격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에 4.5나 5%까지 가격 반영하는 구간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3.5까지 일단은 지난 6월 중순까지 가격 반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4%대까지 가격 반영을 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와중에 10년물 국채 금리의 동향이 좀 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6월 중순 이후부터 최근 한 2달, 3개월 가까이 지속된 시장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느 정도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지난 밤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지금 2011년 이후에 가장 최고치라고 할 수 있는 3.5% 레벨을 넘어서기도 했고요. 실제 6월 중순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당시 3.46% 정도가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저희가 항상 그 증시 움직임을 좀 보면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나가고 있지만 이제 보통은 어떤 경기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가치를 측정을 할 때 저희가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벤치마크 지수로서 금리로서 할인율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 폭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업 가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증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었던 최종 금리 수준에 맞춰서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그래도 최근 한 6월 중순쯤에 16배 정도까지 내려갔었잖아요. 이 정도면은 많이 싸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최종 금리 수준이 정말 5% 수준까지 높아진다, 뭐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야 이거 16배 가도 이건 비싼 건데라는 인식도 생길 수가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바닥이 좀 낮아지겠네요,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레벨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년 국채 금리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 가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할인율 자체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증시 뭐 기업 가치가 당연히 레벨 다운이 되면 증시도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년물 국채 금리의 움직임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네. 이제 그런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좀 어떤 기조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바로 직전에 봤던 잭슨홀 미팅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깜짝 놀랄 만큼 그전에는 20분 얘기했다면 딱 네. 10분 만에 단호하게 얘기하고 그랬죠. 나와서 네. 완전히 긴축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시장에 줬었잖아요. 이번에도 좀 비슷할까요? 어떠세요? 제가 요즘에 그 세미나를 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이제 연준 의장들이 저희가 역사적으로 있잖아요. 네네. 그 1970년대 아서번스라고 하는 그 의장이에요. 네. 이 그 전 연준 의장이 이 아서번스라고 하는 의장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스탑앤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긴축을 좀 멈추고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또 긴축을 옥죄는 이런 정책들을 탄력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했던 게 이제 폴 볼커 연준 의장.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쵸. 파이터로 알고 있는 폴 볼커 의장인데 지난 잭슨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 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서번스가 했던 그런 스탑앤고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폴 볼커식의 발언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번에 FOMC 회의에서도 보면 기자회견을 하겠죠. 이제 내일 새벽에 할 텐데 아마도 폴 볼커식의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강경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체크해봐야 될 게 이제 369, 12 매번 이제 매 분기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아마 지난 6월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로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은 미리 체크해 놓으시면 좀 좋습니다라고 할 만한 게 그럼 아까 최종금리 하나랑 저는 사실 앞선 코너에서 실업률까지도 좀 짚었었거든요. 어떠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생각보다 미국 고용이 너무 강하죠. 네. 네, 실제 이제 고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보면 이제 매주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지금 5주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뭐 약간 후행성이 있긴 하지만은 미국의 구인 채용과 관련한 그런 졸츠 관련한 보고서를 좀 보더라도 실직자 한 명당 지금 미국에 오픈되어 있는 일자리 수가 2개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올라갔어요. 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은 너무나 좀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원래 저희가 생각했던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중요한 책무 2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 흔히 저희는 그걸 듀얼 맨데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요. 하나는 고용의 최대 고용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이 고용은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고 있는 근거가 거죠. 고용이죠.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이번 회의에서도 계속 강조할 거는 결국에는 물가 안정과 관련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그 지난 잭슨홀에서도 얘기했던 게 고통, 희생 네네. 이런 네.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성장률 둔화라든지 실업률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침체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와, 굉장히 경계심을 크게 갖고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 경제 전망이 이번에 발표되잖아요. 가장 크게 변할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뭐 아까 저희가 이제 표에서도 좀 보긴 했었지만은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그 서베이를 한번 좀 살펴보더라도 네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겁니다. 아. 네, 이번에 이제 지난 6월과는 상당히 다른 기조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애틀란타 연은의 3분기 그 추정치 같은 경우도 보면 GDP 나오요? 네, GDP 나오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간밤에 한 번 더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지난주까지 업데이트된 건데 0.5%인데 이게 주거 관련한 투자 부분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0.3%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거든요. 업데이트될 상황들이. 그러면 네네. 앞으로 나올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이제 퀘션 마크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한번 그러면
마이너스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저희가 1분기와 2분기,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이미 역성장을 또 경험을 했고, 만약에 이제 흔히들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이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나오면 기술적 침체에 들어갔다. 네.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3분기에도 역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뭐 일단은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제가 앞에서 블룸버그 서베이를 말씀드렸는데 설문에 응답한 절반의 네.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에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대답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상당한 좀 경계심을 갖고 내일 있을 FOMC 회의 결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과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